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기독자의 통일당 베르드부 10번 윤재성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 지금 4시 19분 5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번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면서 이번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 비정규직 문제다, 아니면 뭐 복지 포퓰리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순식간에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몰락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면 이미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피부로 현재 지금 와 닿고 있는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 곳곳을 다녀보거나 지방을 다녀볼 때 임대 혹은 판매 여러 가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마추어가 아닌 진짜 프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또 월간 월드뷰의 발행인이시고, 또 2016년에 자유교육상, 또 때마다 시국선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김승욱 교수님과 함께 이 경제 몰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교수님, 제가 앞서 소개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기, 또 특별히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경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수면에 다 덮여버렸어요. 네. 마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처럼 네.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네. 게 참 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몇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네네. 먼저 그 경제 성장률 면에서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래 목표가 2.6% 성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굉장히 고성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3% 성장도 굉장히 낮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세계 전체 성장률이 3%였습니다, 작년에. 네네.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2.6%였는데, 그것도 미달해서 2.0%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 거예요. 네. 어떻게 겨우 한 걸 알 수 있냐면, 연말에 그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네네. 11월에 막 공원 조성하고 네네. 나무를 잔뜩 심고, 나무라는 거는 식목일 요새 같을 때 심어야 되는데 네네네. 11월에 막 심고, 아. 그래서 건설경기 부추겨가지고 겨우겨우 2%를 만들었어요. 11월에 나무를 심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다 겨울이 되면 죽지 않나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하하, 그리고 네네. 심지어 2% 성장도 네네. 그 중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네. 1.5% 성장률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억지로 만든 거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예. 만들었다. 네. 민간 부문의 기여는 네. 불과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성장이죠. 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네. 정부 지출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가짜 성장입니다. 그렇죠. 정부에 만약에 재정을 쏟아부으면 또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세금이 나오지 않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성장했다기보다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길거리 다녀봐도 상가들이랑 문 닫고 네. 이런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이미 있었던 네. 현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고 네. 예산을 쏟아부어서 고령자들한테 뭐 알바 스타일의 일자리를 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마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 사실 20대, 30대, 40대 네네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해. 저도 좀 동네에서 보면 이제 파란 조끼 입으신 일이 좀 예.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제가 좀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네.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네.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주고 네. 그랬는데, 사실 소득 분배가 악화됐어요. 아하. 보면은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고요, 하위 20%의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예. 가난한 사람도 예. 가난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부자들이 부자 된 거는 그냥 정상적인 성장 네네. 궤도를 달려갔으니까 그런 거고, 네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거죠. 제가 가난해진 게 그 이유군요. 예. 교수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네. 왜 그러냐면요, 네네. 과거에는 최저임금은 비록 좀 낮을지 몰라도 네. 일자리가 많았어요.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옛날에는 알바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학생에 따라서 뭐 다를 수 네네네네. 있지만,
그런데 진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니까 알바 자리가 다 막혔어요. 아, 예, 그래서- 뭐 고시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 800대 1 뭐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 아, 네. 아무튼, 아, 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네.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네. 일할 기회가 상실됐으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하, 네. 뿐만 아니라요. 또 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네. 인천공항에 가서 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 네, 엄청 화나했어요. 마치 사참 대통령이 명령하면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안 됐어요. 왜요? 그건 민간 부문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다 합니까?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요. 네. 의도는 좋잖아요. 네.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월급 높은 임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의도하고 결과가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축구 시합할 때 네. 다 이기려고 그랬지 질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의도는 이기려고 했다고 해서 네. 다 이깁니까? 반드시 한테는 지죠. 아, 무승부가 아닌 네. 이상 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책도 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네. 최저임금도 올려주겠다,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시키겠다, 소득 분배 격차를 줄이겠다. 물론 다 좋은 의도입니다. 네. 그런데 좋은 올바른 정책을 써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네. 발표하고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죠. 아, 교수님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왜 가난해졌는지도 좀 알게 됐고요. 궁금한 건 이번에 뭐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막 복직선 그냥 뭐 선심성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쏟아붓는데 이런 게 좀 경제에 좀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현 정부는 지금 네.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돈을 풀면 네.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예. 그러면은 경제가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혹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건 핑계예요. 아, 왜 그러죠? 왜냐면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네. 근데 부자들도 못 씁니다. 왜 그렇죠? 집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예.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돈을 들어서 곧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금방 소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 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지 몰라도 네네네. 지난 몇 달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하하.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돈 준다고 해서 네. 그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이 감염 문제처럼 일회적으로 지금 이게 끝날 것 같으면 뭐 지금 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컨대 네. 앞으로 이 감염 사태가 안정화된다 그래도 경제는 2차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아, 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은요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옛날 같이 중국은 싼 거 생산하고 미국이 싼 게 사주고 중국은 그 돈으로 또 경제 성장하고 이런 패턴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차이메리카라고 해서 차이나 아메리카가 서로 공생 관계를 한다고 해서 차이메리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 중국의 저렴한 물건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 생산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중국의 싼 제품을 사주지 않을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 네네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그 경제 실패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덮였다. 예. 코로나가 그러나 걷어진다 할지라도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이 사실상 막기는 쉽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고,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네.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네네네. 좀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가 예. 일단 올해 예산이 512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예산이 네. 편성돼 있는데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네네. 꼭 써야 될 돈 제외하고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
이라도 좀 절제하고 네네.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네. 정 안 될 때 이 추경 예산을 하는 건데 네. 벌써 3월에 1차 추경 예산 했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는 거의 3차까지 할 겁니다. 네네. 이게 다 빚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빚내서 하게 되면 결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음. 그런 세계에서 어떤 네. 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수님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좀 만약에 기독자의 통일당 이번 19번 또 코로나19하고 또 번호가 이게 교묘하게 맞아들어가는데 네, 19번을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좀 광고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19번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내에 진입한다. 뭐 진입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원내에 들어간다면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 또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어떤 경제 정책을 좀 가져야 예. 될까요? 네. 현재 정부 이런 위기가 오니까 네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위기니까 가급적이면 정부가 좀 나서서 위기를 봉합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냉전 시대처럼 네.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했듯이 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네네. 이미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자유당은 네. 이 정말 20세기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작됐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작됐다는 네.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예, 다 예. 기독교적 가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이게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만든다면 뭐 정확하게 어떤 법안 같은 걸 좀 만들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법안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네네. 가급적이면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마스크 대란에서도 보듯이 그렇군요. 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네네. 위기가 오면 정부 딱 통제해서 네. 독점 주고 거기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부제하고 줄수구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급의 역점을 둬서 예. 그래서 기존의 마스크 생산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애로 요인을 해결해주고 네.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들이 신나게 생산을 해서 공급이 늘어났을 텐데 네네네. 그걸 하지 않고 딱 풀어주니까 네네. 오히려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마스크 생산을 안 했어요.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마스크로 줄을 쓴 거거든요. 이 얘기를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걸 시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마스크 줄 세우지 말고 시장에게 맡겨서 예.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가 살아나는 비결이다. 그렇죠. 좀, 네. 그런 좀 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예. 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생방송의 좀 핵심 포인트인데 가족이나 친지 또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독자의 통일당 또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19번 기독자의 통일당을 좀 찍으라고 좀 설득할 수 있을지 교수님 입장에서 좀 한번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기독자회당은 기독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크리스찬들한테 설득하기 좀 쉬워요. 네네.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한테 기독자유당 찍으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OECD 국가들입니다. 네네. 그 OECD 국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고 아니면 유럽에서 파생된 나라 네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서 파생된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예.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일본이 개국을 할 때 음. 철저하게 서양을 적었습니다. 음. 서양이 동양보다 낙후돼 있다가 이렇게 오늘날 제일 네네. 발전된 사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네네네. 기독교적 가치 위에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자유와 평등과 이런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잘 되는 것이고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가치는요. 이 오늘날 전 세계를 잘 살게 만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 비록 기독자유당이 기독자가 붙었지만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대로 살게 될 때 네. 우리가 인류가 번영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선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진리고 네. 그래서 기독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네. 다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아니, 설명합니다. 저 말씀 들어보니까요, 좀 전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경제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마 이 얘기가 전도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참, 네, 교수님이다 보니까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해주셔서 저도 좀 잘 알아듣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이 바라는 점, 응원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힘차게 좀 해주시면, 아, 예. 네, 응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을 어떻게 해요? 뭐 시작은 되고요. 예, 예.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말로? 말로 해야죠. 네, 네, 네. 사실 우리가 정치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정치는 좀 두려운 곳이다. 네. 이런 의식이 과거부터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당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은 없지만 유럽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네, 네, 네.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 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할지 몰라도 네, 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명 정치가들을 따라서 줄서기하고서 이당 갔다 저당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기독교 정당은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를 위에서 세워진 네, 정당이기 때문에 네. 가치 정당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끝내기 철새들이 정치인들이 많은 이 정치 풍토 하에서 네, 네. 정말 올바른 가치 위에 네.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네, 네. 그런 정당이 하나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것이 바로 기독자의 통일당이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내가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함께 하더라고요. 그 1945년 9월에 황경진 목사님께서 기독사회민주당 만든 게 평양에서 만든 게 첫째고 예, 그렇죠. 또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기독사회당을 만들어서 예. 기독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당이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교회가 또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잘 산다. 그래서 그런 기독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 기독자의 통일당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꼭 기독자의 통일당의 원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특송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또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또 지휘자이시고 또 교수님, 우리 최정은 교수님이 나오셔서 내주는 강한 성령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